함수의 활용 첫 번째 파트 레벨 3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3차 함수 fx가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해달라. 자, 가 조건 보니까 y = fx의 그래프는 x = 0에서 x축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말은 fx가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될 때 여기 요 x축에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 접하는 x좌표가 0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f0이 자 0이고 f'0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 두 가지 사실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fx는 x제곱 인수를 갖는다. 사실 알 수 있죠. 됐지?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니까 위의 점 마이너스 2,f-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 또다시 fx가 만나는 점이 2,f2이다. 자, 이 말이죠. 2,f2를 또 지난다. 이 말이죠. 됐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우리가 자, fx가 a가 0이 아닐 때 3차함계수 자 a의 x제곱 인수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1차식 x-k 자 k를 상수라고 둘게요. 됐지? 자, 물론 이제 전개를 하면 전개하지 말고 놔둘까요? 자, 그럼 이제 f'(x) 자, 도함수는 a를 그냥 묶어내고요. 자, 뒷부분 곱함수 미분에 의해서 2x x-k 더하기 x제곱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 중괄호 쪽을 정리하니까 자, 3x 제곱 마이너스 2kx 되거든. 됐지? 자, 따라서 자, 이 부분을 지우고요. 자, 3x제곱 마이너스 2kx. 자, 이렇게 f'x를 나타낼게요. 자, 그 상태에서, 나 조건에서, 자, 여기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f'-2가 1이고요. 또 서로 다른 여기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1이다 등식 잡을 수 있죠. 따라서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f2 빼기 f-2가 1이다. 여기서 저 분모가 4가 되니까 양변 4를 곱해주면 자, 이 값이 4와 같다. 저렇게 두 개의 또 등식이 나올 수 있죠. 됐지? 자, 따라서 우리 f'식에서 자 f'x식에서 x자리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자 여기 먼저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4k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플러스 1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a가 곱한 값이 1과 같다는 등식이 나오고요. 다음 여기 f2의 값을 계산하고 f-2를 계산하면 둘 다 4a를 공통인수 갖고 있으니까 묶어내고 자 요 자리에 이제 2를 대입하면 자 2-k가 되고요. 자 빼기 여기를 중괄호로 할까요? 2-k가 되고요. 중괄호로 해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되겠지. 그 값이 4와 같다. 일단 4를 약분 이렇게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k 소거되고 자 이 부분이 4가 되겠지. 따라서 4배의 a가 1이므로 따라서 a의 값은 4분의 1. 자, 이렇게 도출되죠. a가 4분의 1이니까 자, 여기 a 자리에 4분의 1을 대입하면 양변 이렇게 4를 곱하고요. 따라서 4k의 값이 마이너스 8이므로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 자, a 값과 k 값 나왔기 때문에 여기 fx식이 완성되죠. 4분의 1에 자, x제곱에 x 더하기 2. 자,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F4의 값은 따라서 F4의 값은 4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6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따라서 이렇게 약분하고 4, 6, 24. 24가 정답이 되겠죠. 선택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자, 3차 함수 fx인데 3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그리고 자, 상수 p에 대하여 함수 gx를 자, 이렇게 정의했네요. 자, 그리고 g2의 값이 제로다. 자, 그리고 함수 fx에 대한 조건이 0하고 1 지점에서 x가 0하고 1 지점에서 그 값을 갖는데요. 자, 그럴 때 상수 p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단 p는 0이 아니래요.
자, 먼저 주어진 gx 함수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 fx에다가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낼게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p에 x 마이너스 p에 더하기 fp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중괄호속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중괄호속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fx 곡선 위의 점 p, f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L로 뒀을 때 이게 바로 L이 돼버리지.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자, fx-L이라고 둘게요. 됐지? 자, 그래서 이 gx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fx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런 곡선. 자, 그리고 접점이 여기에 p, fp가 있었다라고 둘게요. 그럼 거기서 접선 L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때 gx는 자, fx 값에서 L을 뺀, 자, 요 높이, 자, 요 높이의 값들을 x에 대한 함수로 gx로 두는 거죠. 자, 그때 요 접점에서는 뭐가 돼? 그 값, p의 값은 제로가 되겠지. 그지? y 값이 같으니까.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x에 대한 정보를 먼저 봅시다. 자, 최고차원 계수가 1로서 양수니까, 자, 요렇게 그림을 fx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극대, 극소, 극대인 지점의 x좌표가 0이 될 거고요. 자, 극소인 지점의 x좌표가 1 되겠지. 됐죠? 자, 그럼 다음에 0과 1이 바로 점대칭인 점, 소위 말해서 변곡점 x좌표가 0과 1의 산술 평균 2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극대인 지점에서 이렇게 x축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 또다시 만나는 점이 또 요 간격이 1대, 자, 1대 1이 되잖아. 따라서 2분의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2분의 1 한 번 더 가면 바로 그 좌표가 여기에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래서 좀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좀 그릴게요. 자, 요 점이 2,f2인 점이거든. 자, 근데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G2의 값이 0이랬거든. G2의 값이 0이라는 말은, 자, 요 우면에 있는 fx와 접선 L의 y 값이 같다는 거죠. 자, x가 2인 지점에서 f2, 즉 2y 값과 2y 값이 같아서 빼서 G2가 제로가 된다는 거지. x가 2가 여기 있지. 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점에서, 자, 요 점에서 접선이 되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접점이 되어버리면 2,f2가 되어서 p가 2가 된다는 말인데, p가 2가 안 돼달라 이랬거든. 접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치? 자, 따라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점으로 봐야겠지, 이 점을. 따라서, 자, 요렇게 완성되면 되겠네. 요게 이제 L이 되고요. 접점은 여기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점이 바로 P, FP가 된다. 또 다시 만나는 점이 X좌표가 2가 된다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 X 이꼴 P를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GX 자체가 FX에서 L을 뺀 함수가 GX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에서 이렇게 할까? 자, 이 접선이 L이고 요 곡선 자체가 FX니까 이렇게 할까? FX와 L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X 이꼴 2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 L은 어차피 X에 대한 1차식이고 3차식을 빼니까 3차항 계수가 동일하고 fx의 변곡점은 요 1차식은 절대 변곡점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 따라서 gx의 변곡점과 동일하다 이런 말이야. 따라서 변곡점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 x축에 대해서 새롭게 자, gx를 그릴 거예요. 자, gx가 뭐라고요? fx-l이었거든. 따라서 fx-l이 만나는 점이 자, 요점 P점에서 접하고 2인점에서 스쳐 지나가잖아. 따라서 최고차원 계수 1 그대로 될 거고요. P인점에서 접하고 내려와서 변곡점을 이렇게 좀 그릴까요? 죄송합니다. 변곡점을 거쳐서 2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게 바로 GX 개형이 된단 말이에요. 변곡점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 자, 여기가 좌표가 2분의 1이거든. 그렇지? 좀 더 부드럽게 예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접하고 2다 그러면 변곡점과 거리 요 b가 1대 2, 3차함수의 비례관계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요 2b에 해당되는 거리가 2 빼기 2분의 1에서 2분의 3이 실제 거리거든. 따라서 2분의 3 거리의 절반이 4분의 3이 되겠지. 됐지? 저기 1대 2니까. 따라서 P의 좌표는 여기 변곡점의 좌표 2분의 1에서 왼쪽으로 4분의 3만큼 가면 될 것이다. 자, 계산하면
4분의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 P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갑시다. 2차 함수 fx인데 2차 한계수가 1이랍니다. 자, 그리고 두 함수 gx, hx인데 gx는 fx에 f'x를 곱한 함수고요. 3차 함수죠. hx는 그 gx를 절대값을 씌웠대요. 자, 그리고 fx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fx 이꼴 제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그 합이 이랍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실수 k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내용은 함수 hx 그래프와 y 이꼴 4분의 1x 더하기 k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fx를 파악한 다음에 읽도록 할게요. 자, 먼저 fx 이꼴 제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2라는 말은 y 이꼴 fx 아래로 볼록인 보물선과 y 이꼴 제로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f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축에서 만나는데 여기를 뭐 알파, 여기를 그냥 베타라고 둘게요.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됐지?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는 말은 양변을 2로 나누면 그 값이 1이 되잖아. 대칭 축의 방정식 꼭지점 x좌표가 여기가 1이 된다는 거죠. 이 좌표가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서 2차 보물선 같다는 거죠. 즉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여기 1이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fx식을 잡을 수 있겠나? 잡을 수 있겠지. 최고차항계수 1이고요. 우리가 물론 x 마이너스 알파, 자,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에 x 더하기 알파 베타 쓸 수 있잖아. 자, 따라서 fx는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고?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여기 알파 베타를 그냥 상수 b라고 둘게요. 됐지? 자, 따라서 f'x는 어떻게 됩니까? 2배의 x 마이너스 2니까 자, 2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인수분해한 이유가 우리가 gx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fx, f'x를 통해서 자, gx는 어떻게 돼? f'x부터 먼저 쓸까요? 2배의 x 마이너스 1에 자, 물론 미분하기 위해서 저로 식을 썼지만 이번에는 요 식을 쓸까요? 인수분해된 거.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자, 요 부분이 f'x, 자, 요 부분이 fx니까 곱해서 gx 함수를 표현했죠. 이 gx를 절대값을 씌운 게 최종적으로 hx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앞에서 뭐라고요? gx의 x절편은 뭐가 돼? 1 그리고 알파 베타인데 우리가 fx 그래프에서 알게 된 게 뭐다? 알파 1 베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즉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1이다. 자, 그걸 이용하자고. 그럼 이제 g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x축에 대해서 gx 그래프는 x절편이 여기 알파, 자, 그리고 여기 1. 그래서 요 거리하고요. 자, 요 거리가 같도록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베타. 그래서 최고차항계수가 이로서 양수인 3차 다항함수니까 자, 요 거리가 서로 같으니까 1,0이 변곡점이 되죠. 소위 점대칭인 점. 그래서 이렇게 gx를 그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로 꺾어 올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지? 여기를 좀 더 깨끗하게 그릴까요? 좀 깔끔하게 이렇게 그릴까요? 자, 그래서 자, 요 극대인 지점의 높이가 서로 또 같죠. 그래서 지금 진하게 그리는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뭐가 돼? hx가 될 것이다. 요게 hx가 될 것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계속 읽어봅시다. 실수 k에 대해서 hx 그래프와 y 이퀄 4분의 1x 더하기 k의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0이래요. 그때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달랍니다. 여전히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될 때 실수 k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자, 이게 아까 먼저 실수 k가 최소값이 0이 되도록 0이 된다. 그 말은 자, y 이꼴 hx 그래프 하고요. 자, y 이꼴 4분의 1x. 자, k 0 넣으니까 4분의 1x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교점이 5개가 돼야 돼. 교점이. 자, 그러면 이제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제로니까 1보다 왼쪽에 0이 있을 텐데 자, 알파와 대소관계에 따라 나눠져겠지. 알파가 만약에 0보다 작은 경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복잡하니까 그래프를 좀 지울게요. 요렇게 그린 다음에 자, 알파보다 여기 원점 0이 여기서 또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0,0이잖아. 0,0을 지나고 4분의 1x는 기울기가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자, 그렇게 했을 때, 교점이 5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되죠. 절대 5개가 나올 수가 없거든. 따라서 알파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됐지? 자, 잠시만 좀 지우고요. 자, 다시 한번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만약에 자, 알파가 0보다 컸다라고 칩시다. 자, 0이 알파보다 왼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분의 1인 y = 4분의 1x를 그려서 교점이 5개가 나와야 되거든. 5개가 나오는지 봅시다. 이렇게 최대로 많이 그렇게 나오게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요. 그지? 6개가 돼. 그럼 5개가 되면 안 되는지 한번. 5개 될 수가 없죠. 지금 4분의 1x면. 만약에 5개를 억지로 만든다 이러면, 자,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서 접하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지. 그지? 5개가 되도록 하는 최소 값이다. 그럼 이제 얘를, 플러스 k를 한다는 말은, k가 0일 때 최소니까 k를 이제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평행이동, y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평행이동, 위로, 그지? 평행이동. 자, 그러면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자, 요 상태에서 평행이동을 시키면, 자, 요렇게 됐다 치자.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 최소값이 5개였다는 말은 그거보다 큰 값에서 뭐가 돼야 돼? 5개가 유지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하나가 빠져서, 그지? 그 아래로 이렇게 그려도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되거든. 따라서 알파가 0보다 큰 경우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따라서 알파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알파는 0이 알파 자리가 바로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단지 y = 4분의 1x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k가 최소일 때 교점이 5개다 조건으로 알아낸 사실이죠. 따라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그 값을 다시 찾아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x축을 그리고요. fx로부터 알게 된 사실이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여기 1이고요. 따라서 먼저 gx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자, gx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여기 극대값이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hx가 되거든. x축 위에 여기 hx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값이 제로가 되어서, 자, 먼저 y = 4분의 1x, 자, 여기 지나면서 교점이, 자, 요렇게 끄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맞죠. 그래서, 5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최소값이 0을 맞췄단 말이야. 그지? 그럼 최대값, 평행이동, 그지? 똑같이 4분의 1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평행이동 위로 올렸을 때, 뭐, K값이 0보다 더 큰 값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랬을 때 다시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는 마지노선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직선을 어떻게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야 돼. 기울기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 5개가 되는지 보자고. 그래, 요렇게 그으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어버리거든. 그럼 5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 잠시만요. 5개가 되려면 직전의 그래프 여기서 접해야겠지. 됐죠? 접하게해서 기울기가 같도록 이렇게 그럼 여기 접점이라 생각하고 기울기가 같다고 생각하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지. 그래서 이 경우에 최대값을 갖더라. K의 최대값을 갖더라. 실수 K. 그렇지? 근데 실수 K를 구해달라 이 말이거든. 그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봅시다. 자, 잠깐만요. 자, 진하게 그리는 요 부분이 뭐가 돼? 요 부분이 hx잖아. 그지? hx가 되고요. 지금 접점을 중요시하거든. 접점은 바로 뭐가 돼? 원래 gx가 요런 모양이었다가 요 부분을 꺾어 위로 올린 부분이 되잖아. 그래서 접점의 위치에서 hx 요 부분은 뭐가 돼? 마이너스 gx가 되겠지. 다시 지금 빗금치는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마이너스 gx가 된단 말이야. 함수식은. 그치? 자, 그리고 알파가 0이니까 0과 1과 베타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베타는 2가 되겠지. 좌표가. 됐죠? 됐지? 자, 알파는 0이고요. 자, 베타는 2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접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K 값을 찾아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접하는 경우에 Y 절편이 K 값이거든.
그럼 접한다는 것은 이거지. 우리가 어차피 요 직선 자체는 뭐다? y 이꼴 4분의 1x 더하기 k고요. 그리고 지금 요 P값이 요 부분은 뭐다? x가 1과 2 사이, 1과 2 사이에 존재하면서 y 이꼴 마이너스 gx잖아. 따라서 요 두 함수가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접할 때 그때 k 값 구해내겠지. 단 x는 1과 2 사이고, 자 k는 당연히 양수였겠지. k는 당연히 양수였다. 자, 이 조건으로 풀어야겠지. 요 조건으로. 됐지? 자, 따라서 접하니까 자 마이너스 gx y 값끼리 일단 같다라고 둡시다. 자, 물론 여기 마이너스 gx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자, 요 부분이 마이너스 gx지. 그지? 자, 이렇게 내려와야겠지. 그래서 요 부분이 마이너스 gx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gx하고 요 4분의 1x 더하기 k하고 또다시 만나는 점은 요 점도 또다시 만나잖아. 따라서 x가 1과 2 사이에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y값끼리 같다라고 3차 방정식을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따라서 k값 구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gx의 마이너스 4분의 1x. 자, 요 등식을 만족하는 우변의 x좌표를 찾아야겠죠. 됐지? 자, 따라서 우리가 gx로 다시 돌아갑시다. gx에서 자, 알파 값 제로고, 다음에 베타 값 마이너스 2잖아. 2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다시 깔끔하게 2배의 x에 x 마이너스 1, 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 됐지? 자,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1 곱해니까 마이너스 2의 x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x 이렇게 되거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요 접점의 x 좌표를 구해서 자, 우변에 자,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k 값 나올 것이다. 계획을 세웠거든. 그럼 그 접점의 x 좌표, 요 접점의 x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 줘야겠죠. 자, 근데 어차피 요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이거든. 자, 그 말은 다시 자, x가 1과 2 사이에 있으면서 요 빗금친 부분은 뭐다? 자, y 이꼴 마이너스 gx 함수지. 그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인 접선이 요 y 이꼴 4분의 1x 더하기 k가 되거든. 됐지? 따라서 자, 요 y 이꼴 마이너스 g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되고요. 자, 여기다가 그 x 그 기울기가 4분의 1이 되는 즉 요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좌표를 구해서 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될 것이다. k 값이 나오겠죠. 됐지? 자, 따라서 자,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gx 이렇게 합시다. 뭘까? 마이너스 gx 자체가 지금 이 부분이 마이너스 gx잖아. 그지? 따라서, 식을 먼저 좀 깔끔하게 쓸까요? 전개하면, 자, 마이너스 gx를 씁시다. 자, 여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앞에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쓸까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gx거든. 따라서 마이너스 g 프라임 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4 이꼴 4분의 1 이렇게 쓰겠네. 따라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사를 곱하면 마이너스 24x제곱 플러스 48x 마이너스 16 이꼴 1. 다 우변으로 모두 넘기면 24x제곱 마이너스 48x 더하기 17 이꼴 0. 자,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정수계수 범위 내에서. 따라서 이제 근의 공식을 써서 짝수 공식 쓰면 자, a분의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4지. 마이너스 b-2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24의 제곱 마이너스 ac 24 곱하기 17. 자, 이 부분이 근호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24로 묶어내면 24 마이너스 17 따라서 24 곱하기 이 부분이 7 될 거 아니야.
근데 24는 자, 4 곱하기 6이 되니까 4가 루트 바깥으로 나가지. 따라서 2가 밖으로 나가고 6, 7, 42. 자, 이렇게 되거든. 자, 따라서 이제 분자 분모 자, 2로 나누어주면 12분의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2가 되고요. 다시 동분된 걸 이렇게 풀어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42가 되겠지. 그리고 12분의 루트 42는 12를 루트 안에 넣어도 루트 144분의 40이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절대값이 1보다 작죠. 따라서 자, 1 빼기는 안 되겠지. 1 빼기 루트 40은 아니란 말이야. 왜? x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따라서 양수만 되더라. 양수. 그지? 자, 따라서 x 좌표는 요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때 x 범위는 뭐야? 얘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1을 더하면 1과 2 사이에 있음이 확실하죠. 그치? 자, 따라서 x값은 1 더하기 12분의 루트 42. 자, 걔를 어디에 대입해야 된다고? 자, 여기 있는 여기 x 자리에 대입하면 k값이 나올 것이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이제 여기 좀 지우고요.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된다. 집중해서. 양끝 아니고요. 좀 복잡해 보여도 자, 대입합시다. 이꼴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x 자리에 얘를 넣을까요? 자, 1 더하기 12분의 루트 42 넣고요. 자, 다음에 x 마이너스 1 빼니까 여기 12분의 루트 42가 되고요. 자, 곱하기 2를 빼면 마이너스 1에 더하기 12분의 루트 42. 자, 이 상황에서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a 더하기 b, a 빼기 b의 곱이죠. 자, a가 얘고요. b가 1이에요. a 더하기 b, a 빼기 b거든. 따라서 자, 여기 약분할까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루트 42고요. 자, a 제곱 12의 제곱분의 42 빼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 두 부분의 곱이 자, 12 이렇게 쓰고 약분을 합시다. 6, 7, 42 자, 6, 2, 12 그러니까 자, 요 부분이 24분의 7 빼기 1이거든. 그지? 여기 빼기 1이거든. 됐지?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요 뒷부분에 밀어 넣으면 자, 6분의 루트 42에다가 1 빼기 24분의 7 자, 요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따라서 자, 소가로서 계산하니까 24분의 24 빼기 7이니까 17 될 거 아니야. 됐지? 따라서 자, 6분의 루트 42에다가 곱하기 24분의 17 되겠네.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자, 선택지가 아니고 문제에서 보니까, 자, 요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 72분의, 그지? 요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 됐죠? 잠깐만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6, 2, 12, 6, 4, 144. 자, 144분의 17 루트 40인데, 자, 우리가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게 있죠. 요 부분을 계산 안 했잖아. 마이너스 4분의 1x를 안 해줬죠. 그치? 자, 뒷부분 모두 지금 빠졌죠. 자, 양해 좀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만 적을게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찬가지 여기도 다 써져 있죠. 마이너스 4분의 1에 아까 x가 1 더하기 12분의 루트 42였거든. 그지? 자, 여기도 빼기 4분의 1에 1 더하기 12분의 루트 42를 적어줘야겠죠. 죄송합니다. 1 더하기 12분의 루트 42 이렇게 적어줄게. 자,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8분의 루트 4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되거든. 자, 따라서 정리를 하니까 요 뒷부분부터 계산할까요? 여기 아래 12를 곱해주면 여기 위가 12가 되고 분모는 48이 되겠지. 됐지? 자, 따라서 한 번에 쓰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플러스 이래주면 되겠지. 이렇게. 됐지? 48분의 12 더하기 루트 42 여기 빼기가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48이니까 여기다가 6을 곱하면 6이 아니고 3 곱하면 3을 곱하면 144가 되잖아. 따라 3을 곱하니까 여기 36이 되고 여기 3 이렇게 될까요? 그지? 자, 이 부분이 144 되겠죠. 통분한 거죠. 따라서 144분의 마이너스 36은 있고요. 여기 17 루트 42 마이너스가 이렇게 전개돼서 마이너스 3 루트 40이니까 17에서 3을 빼니까 14 루트 42. 자, 이렇게 되겠까요.
됐지? 이제 계산이 잠깐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 이제 2로 약분이 되겠네. 여기가 72가 되고요. 여기가 18이 되고요. 여기가 7이 되겠지. 자, 따라서 여기다 깔끔하게 쓰면 자, K 값은 72분의 7루트 42에다가 빼기 18. 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마지막에. 자, AB가 정수고 72분의 루트 42 앞에 A고요. 자, 빼기 있고 B가 있죠. AB는 정수랍니다. 따라서 A는 7이 되고요. 자, B는 18이 되겠죠. 따라서 마지막 두 정수 AB 합을 구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7 더하기 18 해서 최종적으로 2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자, 함수 fx가 4차 다항함수로 완벽하게 주어졌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달라고 했네요. 기억은 열린 구간 1, 2에서 증가합니까? 니은은 열린 구간 1, 2에서 fx 이퀄 2분의 1이라는 x에 대한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까? 자, 디귿은 3보다 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합니까? 물어봤네요. 자, 먼저 fx 개형을 알기 위해서, 증감을 알기 위해서 도함수를 적어봅시다. 4배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24배의 x제곱 더하기 44배의 x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에 마이너스 24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복잡하니까 4로 묶어내면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1x 빼기 6 되는데 소괄호 속의 x에서 인수가 하나 딱 보이죠. x 이퀄 1이 인수니까 조립제법을 씁시다. 자,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 자, 조립제법을 쓰고요. 나머지 1 마이너스 5, 6 보니까 2를 한번 넣어볼까요? 2를 넣으면 이렇게 x 마이너스 2 인수 하나 더 나오죠. 따라서 f 프라임 x가 4배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됐죠? 따라서 이제 f 프라임 x를 보고서 자, 오른쪽에 f 프라임 x 개형부터 그릴까요? 자, f 프라임 x의 개형이 자, x 절편이 자, 1, 자, 2, 3. 자, 2가 1과 3이 중점, 이거 우리가 같잖아. 따라서 이 컴마형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렇게 3차함수가 되겠죠. 여기 f 프라임 x.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물론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똑같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여기 2,0의 대칭이라면 우리가 fx는 선대칭, 직선대칭, x 이퀄 2의 대칭이거든. 자, 이렇게 내려와서 자, 감소하다가 요 면적만큼 증가를 하게 되거든. 자, 그리고 요 면적만큼 다시 여기서 내려가니까 극소값이 일치하겠지. 이렇게 극소값이 일치하겠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3이고요. 따라서 x 이퀄 2에 선대칭 되는 게 fx 개형 되겠다. 됐죠? 자, 그때 f 함수값, 극대값과 극소값 구하고 합시다. 자, f2 구합시다. f2 구해볼게요. 그리고 극소값 f1 구해봅시다. 됐지? 자, f2 문제로 가서 16 마이너스 64 더하기 88 빼기 48 더하기 9가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니까 40이고요. 이렇게 더하니까 49가 되고요. 이렇게 더하니까 65. 65에서 64 빼니까 1 되겠지. 그래서 극대값은 1 되고요. 여기가 1이고요. 높이. 다음에 극소값 F1 봅시다. 1 대입하니까 1 빼기 8 더하기 22 빼기 24 더하기 9. 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하면 10. 따라서 제로가 되겠지. 그지? 극소값은 0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X축의 두 점에서 접하게 되는 개형이 된다. 접점이 여기 1하고 3 되겠죠. 그치? 자, 그래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함수 fx는 1과 2 사이에서 열린 구가 1, 2에서 증가합니까? 자, 1, 2에서 증가하고 있죠. 열린 구가.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 열린 구간 1, 2에서 방정식 자, fx 그래프 하고요. 자, 여기가 1이니까 극대값이 1이니까 2분의 1은 자, 요렇게 여기 y 이꼴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열린 구간 1하고 2 사이에서 여기 적어도 하나 실근 같죠. 니은 참이고요. 자, 디귿 3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a가 3보다 크답니다. 따라서 a-3은 양수가 되겠지.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합니까? a가 3보다 큰 모든 실수에서 만족합니까? 물어봤죠. 따라서 a-3이 양수니까 a-3 양수로 나누어 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fa 나누기 a-3이 f 프라임 a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지?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fx 3을 대입했을 때 f3이 제로지. 따라서 이게 좌변의 분자에 f3을 써줘도 상관없죠. 따라서 이게 성립합니까? 모든 a가 3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근데 좌변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3,f3과 a, fa의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잇는 기울기지. 만약에 a가 여기서 따집니다. 3보다 큰 영역.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이 있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될 거고요. f'a는 뭐야? 야, 여기가 a였다는 거지. a에서 접선의 기울기지. 무조건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따라서 이게 성립할 거란 말이야. a를 3보다 큰 영역이 어떤 점을 잡더라도 항상 이게 유지된단 말이야. 여기를 a를 잡았다면 여기가 a였다면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되고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서 더 크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도 참 될 것이다. 됐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음으로 선택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봅시다.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한다. 자, 나 조건 먼저 볼까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3이 fx와 같다. fx 함수가 자 3이 주기였다는 거죠. 자, 가보니까 자 0에서부터 3까지인데 0초가 1 미만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고요. 자, x가 1 이상 4명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이런 이체 함수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읽어볼게요. 자, 양의 실수 m에 대해서 자, 새로운 함수 gx인데 gx는 fx 빼기 mx랍니다. 자, 그때 gx가 x 이꼴 알파 지점에서 극값을 가진답니다.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실수 알파를 작은 수부터 이제 수열적으로 나열하면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n이라고 하자. 자, 그때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알파 7은 6보다 작고요. 알파 8은 6 이상이 되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 알파 1부터 알파 7까지 7개 항의 합이 18을 만족할 때 그때 g 프라임 3분의 11의 값을 구해 달랍니다. 일단 gx의 극값인 x 지점이 알파 n 수열로 나타냈고 그 조건이 요런 조건과 그 다음에 그 x 좌표의 7개 작은 것부터 7개 합이 18을 만족한다. 그때 g 프라임 3분의 11을 구해달랍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g x가 f의 x의 빼기 mx거든. 됐죠? 자, 그러면 자, g 프라임 x는 어떻게 됩니까? 자, f 프라임 x 빼기 m일 거 아니야. 됐죠? 자, 따라서 g 프라임의 G'X의 부호로서 Gx의 증감을 조사하고 그 값을 조사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주어진 여기 fx, 자, fx 가지고 f'x를 표현해 봅시다. f'x는 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요. 다음 자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자, 위의 함수와 아래 함수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서 같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양의 실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요 주기성을 나타내는 항등식에서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요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자, f 프라임 x도 주기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f 프라임 x도 자, 주기가 자,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됐죠?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이제 g 프라임 x를 조사함에 있어서 m이 양의 실수인데, 그러니까 f 프라임 x 부호를 아래쪽으로 m만큼 내려도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고. 자, 만약에 이렇게 f 프라임 x가 있다면 어차피 m은 y 이꼴 m이라는 상수함수잖아. x축의 평행한. 그럼 이제 이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m이 더 위에 있으니까 g 프라임 x의 부호가 어떻게 돼? 음수고요. 요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f 프라임 x가 더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잖아. g 프라임 x는. 그리고 이때는 그 뺀 값이 g 프라임 x가 0이 되잖아. 따라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극소 지점이 된다 이 말이야.
됐지? 따라서 f'x를 그리고 양수 m에 대해서 상수함수를 그려서 g'x를 부호를 따져서 그 값을 조사하자 이 말이야. 그래야만이 알파 n을 알게 되고 알파 7이 6보다 작고 알파 8이 6보다 크거나 같은 1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알파 n 수열을 만든 다음 2번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서 m의 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 말이야.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볼까? 자, g 프라임 3분의 11은 자, 요 등식에 x자리 3분의 11을 대입하니까 f 프라임 3분의 11 빼기 m이거든. 자, 그럼 이제 여기 f 프라임 x도 뭐라고요? 주기가 3이니까 여기 3분의 11이란 것은 3분의 9 더하기 2로서 3 더하기 3분의 2 주기가 3이잖아. 따라서 f 프라임 3분의 11을 f 프라임 3분의 2라고 써도 되죠. 빼기 m이 된단 말이야. 됐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프라임 3분의 11은 f 프라임 3분의 2를 구하고 마이너스 m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 f 프라임 x가 여기 있으니까 3분의 2라는 값은 자, 위에 있는 0과 1 사이지.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1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지? 자, 따라서 여기 좀 다 지울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빼기 m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따라서 자, 위에서 여기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자, 요 상황에 맞는 여기 m 값만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프라임 3분의 11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요. 자, 그럼 일단 다시 f 프라임 x를 좌표 평면상에 나타낸 다음 y 이꼴 m과 m을 겹쳐 그려서 g 프라임 x의 부호를 결정한 다음 그 값의 x 좌표를 알파 1부터 차례대로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먼저 f 프라임 x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양수 x에 대해서만 조사하면 되니까 자, 요렇게 오른쪽을 길게 요렇게 빼서 그려놓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원점 될 거 아니야. 됐지? 자, 0과 1 사이 주기가 3이니까요. 자, 여기 주기가 3이니까 여기 3. 다음 자, 여기 6. 자, 한 주기 더 그릴까요? 한 주기 뭐 세 주기 정도 그릴까요? 여기 x니까 여기가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봅시다. 0과 1 사이 0이니까 여기에 1이 있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가 있었을 거고요. 자, 여기 7이 있었겠죠. 자, 여기 위에 0, 1 사이에서 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죠. 따라서 여기 1이고 포함은 안 되고 자, 그 다음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1일 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할까요? 여기 1 마이너스 1 근데 고모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자, 여기다가 여기 1을 이렇게 쓸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여기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자, 그지? 자, 그 다음 요 범위일 때 1을 대입하면 2가 되죠. 2가 이렇게 되고요. 2가 되고요. 자, 1을 대입하면 자, 2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때 요 x절편 요 함수의 x절편 y값 제로 넣으니까 얼마죠? 여기가 2인 지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 지점은 2분의 1인 지점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주기가 3이니까요. 다시 3일 때는 자, 요렇게 1이 되겠지. 주기성에 의해서 그지? 자,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일 때는 다시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겠지. 그럼 이제 여기에 좌표는 어떻게 돼? 자, 여기에 좌표는 3에서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될 거 아니야. 됐죠? 자, 다음 4일 때 다시 주기성에 의해서 2가 될 거고요. 자, 6일 때 다시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그럼 여기 좌표는 x절표는 5가 되겠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6일 때 여전히 이제 여기 1이고요. 그 다음에 7일 때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자, 요렇게 되고 자, 여기에 x절편 값은 자, 6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1, 6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다음 마지막 7일 때, 7일 때 2가 되고요. 자, 9일 때 마이너스 2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 되고요. x좌편 여기는 8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게 요게 fx 그래프 개형이거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그때
여기 양수 m을 빼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y 이꼴 m을 그리자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1번 조건이 1번 조건 써볼까요? 자, 1번 조건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까? 자, 1번 조건이 알파 7이 6보다는 작고요. 자, 알파 8이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고요. 자, 2번 조건은 알파 1부터 차례대로 알파 7까지 7개 항의 합이 18을 만족해 달랍니다. 아래게 이제 fx 개형이고요. 자, 여기다가 y 이꼴 양수 m에 대해서 y 이꼴 m을 그릴게요. 자, 0과 1 사이에 자, 이렇게 내가 y 이꼴 m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y 이꼴 m입니다. 됐지? 자, 요때 m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도록 그렸죠. 자, 그때 1번 조건을 일단 만족하는지 확인해야겠지. 됐지? 1번과 2번은 모두 만족하도록 하는 m 값을 구해서 여기 g 프라임 3분의 1의 우변에 m 자리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죠. 됐지? 자, 이제 그래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일단 y 이꼴 fx 하고요. 그리고 y 이꼴 m이 만나는 교점에 주목합시다. 이 점이죠. 그리고 이 점이죠. 그리고 이 점이죠. 그리고 이 점이죠. 그리고 이 점이죠. 자, 그리고 이 점이죠. 지금 그은 점은 반드시 극값 맞죠. 자, 여기 fx고요. 자, 이게 y 이꼴 m이 지나간다고 칩시다. 여기 fx였고, 우리가 여기 f 프라임 x죠. 자, f 프라임 x에서 m을 뺀 값이 g 프라임 x거든. 그래서 이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f 프라임 x가 위에 있으니까 g 프라임 x 부호가 양수고요. 자, 여기는 0이었다가 오른쪽은 m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음수죠. 따라서 g 프라임 x가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음수니까 gx는 증가하다가 0이었다가 감소하는, 여기가 극점인 x 지점이 맞죠. 요 교점은. 됐죠? 자, 그렇게 될 거고요. 당연히 g 프라임 x 값이 존재하니까 미분 가능한 점이고요. gx에 있어서 gx 함수에 있어서 미분 가능한 지점이 되고. 근데 주의할 거는 여기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xy 좌표 평면상에서 자, x 이꼴 1인 지점, 그 다음 x 이꼴 3인 지점, 그 다음 x 이꼴 4인 지점, 다시 x 이꼴 1인 지점, x 이꼴 3인 지점, 자, x 이꼴 4인 지점, 다음 x 이꼴 6인 지점에 주목합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6인 지점은 주목해야겠죠. 왜? 일반 조건에서 여기 x 값이 6인 게 있잖아. 됐지? 알파 n은 분명히 극점의 x좌표니까 x좌표 6을 조심해야 되고요. 주목해야 되고요. 자, 그때 다시 1, 3, 4, 6인 지점에 주목을 해보면 분명히 여기 f 프라임 x죠. 자, f 프라임 x는 1인 지점, 3인 지점, 4인 지점, 6인 지점 등등등은 어때요? 불연속이죠. 그 말은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fx 입장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같지 않아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x 지점이란 말이야. 정확하게. 그지? 자, 그런데 f 프라임 x 값이 예를 들어서 x 이꼴 1 지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x 이꼴 1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g 프라임 x로 돌아가서 요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1 지점에서 존재하지 않아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gx가 x 이꼴 1 지점에서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값은 미분 가능성과 관련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fx 자체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fx가 그 값을, 자 fx 개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가다가 자 요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x 이꼴 알파 지점인데요. 자 요렇게 되어서 자 요렇게 되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x 이꼴 알파 지점인데요. 자 이 그래프 상에서 x 이꼴 알파 지점에서 그 값을 가집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불연속이라서 가지지 않는다 하면 안 되죠.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미분 불가능 점인데, 불연속이지만 바로 요 높이, 여기는 닫혀 있잖아. 요 높이, 요 값이 뭐가 돼? 극대값이 되죠. 불연속이라 할지라도 극대값은 간단 말이야. 원래 극값을 따지고자 하는 이 원래 함수에 있어서. 물론 여기서는 원래 함수는 아니고 지금 도함수를 그렸지만 g 프라임 x의 부호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세요. 자, x 이꼴 1 지점에서 1보다 작은 지점에서 fx는 여기 x축 아래에 이렇게 존재하죠. 자, 그리고 m은 여기 0과 1 사이 존재하지. 그래서 f 프라임 x가 더 아래에 존재하니까 g 프라임 x의 부호는 음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일 때는 모르겠지만 1보다 클 때는 다시 fx가 더 위에 있고 m이 아래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거든. 따라서 x = 1 지점에서 gx는 감소하다가 증가한단 말이야. 따라서 극소인 지점이 분명하거든.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3인 지점도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극소인 지점. 자, 4인 지점도 마찬가지 극값 맞고요. 자, 6인 지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해됐나요? 됐지? 다시 여기 교점인 지점, 요 지점은 당연히 극값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불연속인 x = 1인 지점, 3인 지점, 4인 지점, 6인 지점도 극값인 x 포인트가 맞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자, m이 자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알파 n이라는 요 수열을 생각해 보면 1대라고 할까요? 자, 알파 1, 자, 알파 1, 자, 알파 2, 자, 알파 3, 알파 4, 자, 알파 5, 알파 6, 알파 7, 자, 알파 8까지만 써볼게요. 계속 나가지만. 자, 1번 조건에 의해서 자, 알파 1은 어디가 됩니까? 자, 요 지점이 x좌표가 알파 1인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 2인 지점은 뭐가 돼? 1인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 다음, 자, 요 지점이 알파 3인 지점이 되겠죠. 그림 보세요. 자, 그리고 알파 4인 지점은 여기 3인 지점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가 알파 4인 지점이 될 거고요. 잠깐만요. 알파 5인 지점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알파 5인 지점이 되겠지. 알파 4는 3이니까요. 다음에 알파 6은 여기 4인 지점, x가 4인 지점이 되겠지. 다음 여기가 알파 7인 지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알파 7. 그리고 알파 8인 지점이 어딜까요? 라고 했더니 알파 8인 지점이 바로 6인데 되겠지. 알파 8이 바로 6이 되겠지. 자,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알파 7인 지점은 6보다는 작죠. 그리고 알파 8은 등호가 들어갔죠. 그래서 1번 만족하더라는 거지. 맞죠? 자, 따라서 m이 0과 1 사이에 양의 상수로 존재할 때 1번 요 알파 7, 6보다 작다, 알파 8, 6 이상이다를 만족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이 맞더라는 거지. 이때가 맞다라는 거죠. 됐지? 자, 그때 2번 요 등식을 만족해야 되거든.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알파 1부터 알파 7까지 합 요 부분만 따로 떼내야겠지. 됐죠? 자, 그럼 이제 2번 쓰고요. 자, 보세요. 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점점점 이렇게 할게요. 자, 알파 7 그 값이 18을 만족해야 되는데 좌변을 알파 2하고 알파 4하고 알파 6만 따로 떼면 얼마죠? 8이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은 알파 1 더하기 알파 3 더하기 알파 5 더하기 알파 7 4개의 알파 값을 합해야 되고 그 값이 18이므로 좌변에 8을 이항시키면 우변은 10이 되겠죠. 됐지? 자, 그럼 그 알파 1, 알파 3, 알파 5, 알파 7을 다시 그림으로 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시 여기가 지금 알파 1이거든. 됐죠? 그리고 여기 x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그리고 x축 직각삼각형 하나 나오죠. 자, 이런 모양의 직각삼각형 하나 나오죠. 이렇게. 자, 알파 3인 지점도 마찬가지 여기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알파 5인 지점도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똑같이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여기 빗변이 이루어지겠죠. 다음 알파 7도 마찬가지죠.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그 4개의 직각삼각형은 모두 합동이란 말이야.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 직선은 빗변은 자,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짜리거든.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직각삼각형. 왜 마이너스 2죠? 아까 f 프라임 x 보니까 자, 요 범위가 됐건 요 범위가 됐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잖아. 자, 위에 게 짧은 거 이게 긴 거였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y값이 여기가 2,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짜리였잖아. 하지만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거든. 됐죠? 자, 따라서 합동인 4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이쪽 빗변이 모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응? 됐지? 자, 그 다음에 알파 1 보니까 알파 1이 아니고 요 높이 봅시다. 자, 여기 요 밑변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x축이고 자, 요 놈은 뭐다? 위에 여기 요점을 지나는 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뭐다? y = m이라는 상수함수죠. 따라서 x축에서 y = m까지의 거리가 요 높이니까 요게 m이 된단 말이야. 따라오나요? 자, 그럼 이제 요 밑변을 괄호라고 치면
자, 괄호 분의 m이 뭐가 돼? 기울기 마이너스 2거든. 따라서 괄호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2분의 m이라고 쓸 수 있죠. 됐지? 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m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m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아니죠. 길이니까 2분의 m이 되겠지. 맞지? 길이 성분으로 하니까 2분의 m 될 거 아니야. m이 양수니까. 됐죠? 자, 따라서 자, 알파 1을 한번 보여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딱 좀 치우고요. 자, 알파 1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 요점이 알파 1일 때는 자, 요점이 좌표가 뭐가 돼? 여기 2분의 1이죠. 첫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이렇게 된 직선의 x절편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맞지? 자,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 2분의 1에서 왼쪽으로 2분의 m만큼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m을 해주면 요 점의 좌표가 되고 그게 바로 뭐가 돼? 알파 1이 될 거야. 알파 1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나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하면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m이 알파 1이고요. 다음 알파 3 봅시다. 합동이 직각삼각형이라서 밑변이 2분의 m은 여전하고요. 다음에 알파 3이 있는 곳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은 여기 2가 되죠. 여기가 2인 지점이거든. 따라서 알파 2, 요 점의 좌표 알파 3이죠. 알파 3은 이 좌표 값에서 왼쪽으로 2분의 m이 된다. 따라서 알파 3은 2 마이너스 2분의 m이 되겠죠.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 5로 갑시다. 알파 5로 가면 그 오른쪽 그러면서 알파 5가 여기 있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아까 3 더하기 2분의 1이었거든. 그러니까 3 더하기 2분의 1이었거든. 따라서 요 지점이 알파 5인 지점인데 3 더하기 2분의 1에서 왼쪽으로 2분의 m만큼 가서 요 좌표값이 알파 5가 되겠지. 따라서 알파 5는 3 더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m이 될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알파 7을 봅시다. 알파 7 부분 오른쪽 그림에서 알파 7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요 점이 5가 되죠. 요 점이 5가 되니까 여기가 알파 7이 되고 알파 7은 5라는 점은 x좌표에서 왼쪽으로 2분의 m만큼 갔다. 알파 7은 5 빼기 2분의 m이 될 것이다. 5 빼기 2분의 m. 자, 여기 바로 좌변이 되고 그 값이 10이다. 자, 이렇게 등식 잡아낼 수 있죠. 자, 따라서 이제 계산 좀 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m이 1개, 2개, 3개, 4개.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m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자, 2가 몇 개? 1개? 2가 하나밖에 없죠. 자, 2가 1개 있고요. 더하기 2분의 1이 하나, 2개니까 1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고 5가 있으니까 그냥 8이라고 쓸게요. 자, 이게 좌변이잖아. 여전히 이게 12일 거고요. 이게 11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11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m이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m. 됐지? 따라서 여기를 10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따라서 2m의 값은 2m의 값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자, 마이너스 2m을 넘겨주고 10을 넘겨주니까 따라서 m의 값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0과 1 사이 맞거든. 처음에 가정할 때 이렇게 출발했죠. 따라서 n 값이 2분의 1이 나왔으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g 프라임 3분의 11을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m 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통분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5가 최종적인 정답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